네, 3월 22일 금요일 저녁 퇴근길 라이브.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교육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교육 관련해서 특히 이제 의대 정원 확대가 아마 확정이 좀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도 의대 한번 보내볼까 뭐 이런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대입 문제 포함해서 우리 아이들 키우는데 여러 고민들 또 여러 궁금증들 있으실 수 있겠죠. 예, 그런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교육 이야기 나눠주실 분은요, 뭐 교육 쪽에 계속해서 취재와 또 저술 활동 활발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방종임 기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신과함께 때 뵀었잖아요. 그때가 근 1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예. 제가 작년 초에 뵀고요. 네. 사실은 2주 전에 김경일 교수님의 지혜의 밤에도 네네네네.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또 그러셨구나. 불러주셔서 네. 이쯤 되면 식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식구님. 오늘 이제 저희 교육 얘기를 좀 할 텐데. 네네, 대입 트렌드를 좀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네네네. 요즘에 한 해 저 수능을 보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50만 명이 조금 넘는데요. 50만 명. 예, 50만 명이 조금 넘는데 네. 그 수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릴 네. 사안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절대적인 부분이 재수생이에요. 재수생 비율이 학령 인구는 굉장히 줄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재수생들이 아주 탄탄하게 그 수치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실제 고3 졸업하는 학생들의 숫자는 한 그보다 훨씬 33만 명에서 34만 명 정도 되고 재수생이 있어요. 그렇게 많아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 대학에 가셨어요? 몇 살 때 대학에 저는 90 가셨어요? 잠깐만요. 예, 이거 예.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네네. 한 2005년쯤으로 해볼까요? 그렇습니까? 예, 예. 94년, 94년이에요. 저는 재수를 했는데요. 네. 저 때도 사실 많았는데 네. 요즘에 비율상으로 놓고 봤을 때 재수생들이 정말 월등히 많아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아니 나타나고 재수를 왜 이렇게 있습니다.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네. 수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고3 현역들은 일단은 많이 줄고 있고요. 고3 재수. 현역들은 뭐 어쨌든 그 학령 인구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줄어들겠고. 예, 그런 네. 비율이 있죠.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이 네. 고3 현역 친구들은 절대적으로 지금 수치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줄어드는 게. 네. 그런데 반면에 재수생들은 재수라고 요즘에 표현하지 않습니다. 음. N수생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재수가 단순히 고등학교 4학년, 대학교 1학년 그 친구들이 뭐 재수하거나 반수하는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예. 그 이상 뭐 20살, 21, 22 그 높은 그 위치 그 더 위까지 네. 재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N수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삼수, 사수, 오수 뭐 이런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네네. 어. 그 친구들이 절대적으로 많아지고 있어서 네. 지난해 수치로 놓고 봤을 때 네. 대학생 4명 중에 1명이 재수생입니다. N수생이요. 그래요? 예, 4명 중에 1명이. 근데 이거는 2023년 기준이고요. 네. 작년에 수능 응시생 비율을 놓고 봤을 때는 네. 28년 만에 역대 최고의 재수생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대충 올해는 한 더 늘어날 거라고 50만 생각하고 명 있어요. 중에 뭐 한 7만? 예, 그 정도 되요. 그 정도가- 굉장히 수치를 정확하게 하신대요. 네, 그럼 이제 대략 한 3분의 1쯤 되는 건가요? 네, 그 정도 되죠. 예, 그러면 이제 대학교 들어간 사람들 중 3, 4명 중에 1명은 재수생이라는 거잖아요. N수생. 그렇죠. 4명 중에 1명이. 4명 중에 1명은. 근데 그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많아지고 있다. 와, 그래요. 예, 재수생, N수생들의 비율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저희 때는 이제 예. 정말 한 학과 뭐 한 4, 50명 중에 한 2, 3명 정도가 이제 재수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수생이었는데, 뭐 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네. 이렇게 했었는데 예, 예. 요즘은 그냥 굉장히 다양해졌죠. 일반적인 예, 다양해졌어요. 모습이겠군요. 예, 일반적으로 뭐 삼수생도 많아졌고요. 네, 그 네, 네. 위에 그리고 요즘에 또 나타난 현상이 중도 탈락률이라고 해서요. 대학교 재학생 중에 미등록, 미복학, 자퇴, 학사 경고까지. 뭐 한두 학기 다니다가 그냥 예. 아예 포기하고 다시 그냥 나 대입 시험 다시 볼랜다. 그렇죠. 예, 네. 예. 중도 탈락률이 그렇게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네, 중도 탈락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재수생 비율과 맞물려서.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냥 현재 학과에 내가 지금 만족을 못 하거나 아니면 내가 한 1년만 열심히 빡세게 다시 하면 더 좋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선택들인가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28년 만에 역대 최고의 재수생 비율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작년에 한정해 놓고 봤었을 때는 2024학년도에는 킬러 문항이 없어진다. 정부에서 킬러 문항을 내지 않겠다. 킬러 문항이라고 하면 수능에서 아주 어려운 그러니까 점수 1, 2점 차이로 네네. 최상위권들은 갈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변별하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문제들을 출제를 해왔어요. 네. 근데 킬러 문항이 없어진다라고 네. 배제를 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하니까 네. 그럼 쉬워지는 거 아니야? 막연한 생각들로 재수가 조금 더 늘어난 측면이 있고요. 2024학년도에는. 그리고 이거는 작년에 한정된 얘기였고 그 네. 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조금씩 재수생들이 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2022학년도부터 정시의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정시라고 하면 수능으로 이제 크게 정시와 수시가 있는데요. 네. 정시는 수능으로 대학에 가는 거. 네네네. 그러니까 한 번만 점수를 잘 받으면 네. 수시가 늘면 뭐 내신이라든지 비교과라든지 여러 가지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리고 이 부분은 고등학교 때 이미 완료가 된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정시가 는다고 하면 수능을 한 번이라도 더 잘 보면 1년만 열심히 공부해서 한 문제 더 맞히면 네. 대학을 레벨업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정시 비중이 느는 것과 함께 네. 재수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첫 번째 또 이유고요. 네. 지속적으로 느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고 뭐 문이과 통합 수능이 되면서 네. 문이과 통합이 2022년도부터 또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서 문이과 장벽이 없어지다 보니까 네. 학생들이 이런 거 있죠. 나는 이과인데 네.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넘어와서 대학을 레벨업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문과생들보다 이과생들이 점수를 좀 더 잘 받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네. 대학교 수능은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똑같은 원점수를 받더라도 네. 수학에서 선택 과목을 받았을 때 네. 이과 학생들은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고요. 네. 문과 학생들 확률과 통계를 네, 선택을 네, 하는데 네, 네.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러면 확률과 통계에서 100점 만점을 받은 친구보다 이과에서 미적분이나 기하에서 만점 받은 친구들이 표준 점수에서 좀 더 높여주는 거예요. 왜? 난이도를 조금 더 어려우니까. 예, 어려우니까 아. 보정식으로 인해서 표준 점수를 좀 잘 받으면 이 1, 2점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럼 이것을 바탕으로 문과로 넘어와서 네. 이 친구들 이과지만 문과에 뭐 영문학과 이런 데를 가는 거죠. 조금 더 뭐 대학을 경영학과 뭐 이런 데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이과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 대학을 레벨업하는 현상들이 나타나서 대학에 대한 충성도라고 표현해야 될까? 로열티? 대학에 대한 생각들이 나는 저 대학을 꼭 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예정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국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국어도 들면 어렵죠. 요즘에 문해력이 많이 수학은 이슈잖아요. 막 이렇게 수투, 수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미적분 있고 뭐 기하 네네. 있는 거 있고 그다음에 이쪽은 뭐 확률 통계 이쪽 선택하잖아요. 네네네. 국어는 뭐 그런 거 국어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가 있는데 언어와 매체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예, 조금 더 나뉘고 있어요. 그러면 국어랑 문과- 수학. 네. 예. 문과들이 선택을 해갖고. 근데 요즘에 특징은요. 네. 이과 친구들이 다 잘해요. 그래요? 문과는 안 되네. 저는 뼛속까지 문과여서 참 안타깝지만 요즘에 네. 이과생들이 왜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이과로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경향상. 그럼 문과도 뭔가 강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뭐 옛날 작품들 외우기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요. 전원군 저는 여봅시 검은소로 밭을 가니 캄캄하지 아니한지 뭔가요? 그렇게 밝으라고 볕 달았지요. 볕 달았으면 예. 응당 더우려니 덥기에 쇠게 성회장 붙였지요. 성회장 붙이시면 응당 차지 차게 쇠게 양진머리에 있지요. 이렇듯 요거 모르세요? 몰라요. 우린 네. 국어 시간에 옛날 작품들 있잖아요. 네. 통으로 다 외워버렸거든요. 예. 홍진의 묻힌분내 인해생이 어떠한 거 옛사람 풍류를 미찰까 못 미찰까. 와. 이런 거 다 외웠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요것도 안 배우셨어요? 배운 기억은 있는데 외우지는 못합니다. 이런. 예, 암기력이 좋으시네요. 예,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그건 알죠. 외로워라 이내 몸은 뒤와 함께 돌아갈 거. 외우셨어요? 거부가 머리를 예.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뭐 이런 거 시조 다 외우고 우리 그렇게 했었는데 그럼 안 하셨구나. 예. 아쉽습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는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외우느라고 공부는 잘 못하고 그냥 외우기만 쓸데없이 해갖고. 예. 아유. 그리고 또 코로나 이후에 예. 학교를 예전보다 그런 네. 1학년 신입생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네. 그런 면에서 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만족도 느끼는 친구들이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다가 요즘에 너도 나도 재수를 한다고 하니 네. 이 친구들이 더 많이 예전보다는 더 많이 휩쓸리는 일들이 많아져서 재수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도 요즘 뭐 재수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뭐 거부감 별로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한 해 더 해봐 뭐 이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옛날엔 재수한다는 게 왜냐면 이제 가정 경제에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그럼요. 예.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굉장히 비용이 아주 고가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좀 뭐 어지간하면 그냥 빨리 다니고 졸업해서 네네. 회사 다니라 이제 이런 거가 우리 때 이제 기본적인 있었죠. 예, 근데 느낌인데. 그게 가장 크게 좀 달라진 점이 요즘에는 네. 자녀가 한 명 예, 내지는 2명, 많아야 2명. 이러다 네. 보니까 한 명이니까 예. 내가 얘를 위해서는 조금 더 희생하자, 더 많이 음. 투자하자, 얘가 원하는 대학에 붙을 때까지 지원해 주리라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요즘은 저 중2병 말고 대2병도 있다면서요. 요즘에 대학교 2학년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대2병. 대2병, 중2병보다 훨씬 무서워요. 예. 중2병의 그 사춘기가 대학교 때 찾아오는 친구들. 예.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사실 신입생 들어가면 예. 바쁘잖아요. 뭐 음. 새내기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조금 예전 코로나 전보다는 덜할 수 있겠지만 지금 어쨌든 있기는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1학년 때는 기초 과목을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예. 그러다가 2학년 때 전공에 대해서 탁 전공 과목을 들으면서 예. 아, 내가 이 전공을 계속 공부를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렇게 이 대학을 나와서 내가 과연 이 전공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사춘기에 사실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에서 초중고 때 진로에 대해서 예.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기회도 많지 않고 네. 그러다가 대학교에 딱 들어가서 기초 듣는 1학년 때는 좀 지나서 2학년 때부터 전공을 심화해서 들으면서 아, 이 과목, 이 전공을 내가 계속하면 경쟁력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뒤늦게 방황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는 친구들이 대학교 2학년 때 굉장히 많이 나타나서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중도 탈락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네네. 예. 네. 그리고 이제 제일 큰 이슈가 아마 요즘에 그 의대 정원 확대 뭐 이쪽일 그렇죠. 것 같은데 네네. 이제 내년부터죠. 2,000명 확대하는 거. 그렇죠. 요번 수능 네. 보는 친구들부터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 노리고 벌써부터 뭐 재수하신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상위권 학과를 가신 분들 중에 좀 아슬아슬하게 의대를 못 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기도 이런 분들이, 하고요. 예. 의치한 약수라고 불러서 의대 말고 치한 약수에서도 다시 의대로 향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수의대. 예, 순서는 요즘에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다시 이제 이 뭐 약대나 한의대 가신 분들이 다시 이제 의대 쪽으로 진학하시려고 네. 이런 수요도 많다 보면 이쪽에 뭐 사교육도 엄청 나겠네요 지금. 그렇죠. 지금 의대 정원 확대가 2,000명이라는 숫자가 사실 저는 뭐 보건복지부나 의사 어떤 첨예한 이런 논쟁에서가 아니라 교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2,000명이라는 신입생 숫자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2,000명 뽑는다고 해서 굉장히 놀랐는데 지금 현재 1년의 의대가 39개 의대에서 3,000명을 뽑고 있습니다. 네. 정확히는 3,050명, 네. 58명을 뽑는데 거기서 2,000명이 늘어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많이 늘어나는 거죠. 예, 어마어마한 숫자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서울 뭐 상위권 대학에 있는 친구들이 점수 1, 2점 차로 갈린 친구들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그리고 뭐 지금 가장 많이 나타나는 대학들은 사실 스카이예요. 스카이, 공대, 자연계 친구들이 자퇴를 하거나 휴학을 하거나 그러니까, 그럴 것 그러면서 의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졌는데 최근에 에피소드가 있는데 서울대 올해 신입생 중에 네. 일주일 만에 입학 등록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119명이 휴학을 신청을 했어요. 일주일 만에요? 일주일 만에 119명이요. 등록을 왜 해 그러면? 일단은 서울대는 좀 특별하게 1학년 1학기부터 휴학이 가능합니다. 다른 대학은 안 되거든요. 좀 한 학기라도 다닌 다음에 휴학이 가능한데 서울대는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바로 등록만 하고 아깝잖아요. 서울대에 합격했는데. 네네네네. 그러니까 등록만 정만 두고 바로 재수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예전에 재수를 한다고 하면 그냥 뭐 일단 재수, N수 뭐 이런 친구들은 네. 일단 수능에서 원하는 점수를 못 받은 친구들이 재수, 삼수, N수를 했는데 요즘에는 의대를 가기 위해서
재수, 삼수, N수를 하는 친구들이 네. 여러 가지 수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근데 뭐 전체 국가적으로 보면 되게 낭비죠. 아, 그럼요. 예. 그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찌 보면 고등학생들 혹은 뭐 재수생, 대학생들, 그러니까 19, 20, 21 이런 친구들 중에 제일 똑똑한 5천 명 그냥 무조건 의대 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니까요. 상위권은 지금 최상위권은 다 의대가 빨아들이고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낸 책에도 네. 의대 블랙홀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네. 의대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학생, 네. 학부모 포함해서요. 예전에는 학부모님들이 의대에 대한 선호도가 월등히 높았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그 부분을 아이들이 일찍 접하나 봐요. 부모님의 말과 행동에서 많이 접해서 그런지 요즘에 학생들 사이에서도 의대가 굉장히 선호도가 높아요. 그만큼 이제 의사만 되면 일단 뭐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된다. 이제 요런 이제 믿음들이 있으니까 그러시겠죠.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의대 증원뿐만이 아니라 사회 인센티브 구조도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그러니까요. 요즘에 또 나타나는 특징은 재수생, N수생 비율이 높아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N수생이 단순히 그 대학교 중도 탈락률, 대학생들이 아니라 직장인들도 그렇게 많이 넘어오고 있어요. 직장인들. 직장 20대, 다니다가 30대. 다시 수능 봐요? 네. 요즘에 제가 최근에 M사에 네. 학원에 갔는데 직장인 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뭐 직장인 반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그래요. 뭐 의대라고 치면 의대는 이제 새로운 직업을 이제 아예 이제 찾아가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의대가 아니면 다시 수능 봐서 자신이 다녔던 학교보다 뭐 레벨업이라고 한다면 레벨업을 해서 또 직장 들어갈 때 또 취업 이걸 견뎌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 그럼 예. 무조건 그냥 전문직으로만 가는 건가? 그렇게 가는 경우에는? 요즘에 의대에 대한 현상은요. 예. 의사, 고시, 사법고시처럼요. 음. 의대로 무조건 가기 위해서 몇 번을 더 보는 현상들입니다. 다시 직장인들이 다시 의대 수능을 보는 친구들은 네. 보는 분들은 의대에 가기 위해서 다시 보는 거예요. 어. 다른 데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뭐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참 무슨 안타깝죠. 회계사 될 것 같으면 그냥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면 되는 거고 네네네. 공무원 되고 싶으면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 되는데 다시 수능을 본다는 거는 의대 가는 거 목적 말고는 사실 별로 없겠네요. 의대 치대 뭐 이런 데 말고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래서 이번에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고 했었을 때 반응들이 굉장히 큽니다. 학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네네. 그럼 지금 이제 그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서 뭐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꽤 많이 지금 뭐 준비를 하거나 뭐 이쪽으로 마케팅을 많이 또 하고 있겠군요. 예, 최상위권들은 일단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초등 의대반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등 의대반들은 일단 의대 증원에 대한 얘기가 작년부터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조금씩 생기고 있었고 초등 의대반. 초등학생이요? 예, 초등 의대반. 초등학생인데 의대를 벌써 준비해요? 초등 의대반이 네. 제가 이제 몇 군데를 가보니까 초등 때부터 의대를 향해서 이렇게 트랙으로 준비한다 이런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학원에서 레벨을 나누잖아요. 최상위 상위권 이런 식으로 스카이반, 영재반 이런 식으로 나눴다면 요즘에 무조건 최상위권들은 의대를 가니까 최상위를 의대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따로 특별한 어떤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이 있다기보다 초등생들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의대반으로 레벨업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 뭐 무슨 청진기 알려주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공부 제일 잘하는 걸로 네. 최상위 우리는 클래스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군요. 그래서 그게 의대반. 초등 의대반 대치동에 나타난다고 네. 저기에선 특별한 뭔가를 배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너무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 모아놓고 더 잘하게 만든다. 네. 근데 요즘에 나타난 현상은 그게 예전에는 대치동, 작년에는 네. 대치동, 학군지, 목동 이렇게 나타났다면 지역에서도 점점 나타나고 있는 게 요번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에 네.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네. 지역의 할당이 늘어나는 부분이에요. 서울에서는 의대생들이 0명, 의대생 늘어나지 않습니다. 서울은 0명이에요. 지역에서 이렇게 늘고 있고 경인권 위주로 늘리고 있기 때문에 네. 지역에서는 의대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지역에 늘든 어디에 늘든 그러니까 최상위권 학생들은 내가 설령 뭐 저 강원도 어디에서 태어났지만 저
제주도에 의대 붙으면 글로 갈 거고 예. 뭐 전북에 또 의대 있으면 글로 갈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지역 어디에 생겼다는 것 자체가 뭐 특별히 그 최상위권 학생들의 움직임을 크게 변화시킬 것 같지는 않은데. 예, 그렇겠죠. 어떻습니까, 그거는? 그만큼의 예. 지금 관심도가 의대에 대한 관심도가 그거를 뛰어넘는 수준이니까 지역에 그렇죠. 대한 지역 차를 그 정도로 관심이 있는 그러니까 좀 상황이죠. 단적으로 좀 이제 과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1등부터 5천등까지 그냥 의대 간다 이렇게 요즘은 많이 얘기를 하던데 실제로도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오죠. 네, 안타깝지만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싶어요. 아니 나는 근데 예를 들어 공부를 정말 잘하는데 예. 사람 이렇게 막 뭐 해부하고 이런 걸 도저히 못 보는 애들도 있을 거 네.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해야 되잖아 의사는. 예, 저는 그런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맹목적인 의대에 네. 대한 쏠림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일단은 지금은 최상위권이면 네. 의대에 대해 간다는 그런 공식이 너무 일반화돼 있는 것 같아요. 교육 쪽에서는 특히 더. 네. 그리고 뭐 당연히 의사가 될 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뭐 지식이나 이 양이 또 공부한 양도 워낙 많으니까 네. 잘해야 되긴 한데 막 창의력 있고 이런 친구들이 다 의사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정말 발전시켜야 될 산업들이 참 많을 텐데. 그럼요. 그래서 서울대에서도 뭐 네. 첨단학과든 이렇게 계속 육성하려는 학과들이 있는데 네. 지금 그 학과의 합격생들, 최초 합격생들이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빠져나가기 위해서 의대로. 의대로.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쏠림 현상은 네. 어느 분야든 폐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만큼 1등부터 5천등까지 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의대에 몰린다는 거는 의사가 그만큼 뭔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지금 그쵸. 부모님들, 다른 학생들한테. 어떤 직장들에 비해서도 예. 그만큼 의사분들이 뭔가를 많이 누리고 있다는 거 아닌가? 이름 또 의사분들이 또 화내실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민감하기 때문에 어쨌든 교육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전체가 특히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이 막 그 의대로 몰려가는 그 현상에 대한 부작용들도 교육계 뭐 여러 현장들에서 막 나타나고 있겠군요. 예, 저는 지금 가장 좀 살펴봐야 될 점은 음. 지역에 대한 부분인데 요번에 늘리는 부분에서 지역 의대 위주로 늘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특히 지역 의대에서 어떻게 신입생을 늘리느냐. 지역 인재 전형이라고 해서요. 네. 지역 학생들한테 조금 더 많은 쿼터를 줍니다. 네. 40%에서 60%까지 늘렸어요. 네. 지역의 의대는 많은 학생들을 뽑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더 우선권을 줍니다. 해당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네네.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요. 서울은 안 뽑는다고 더 늘리진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사를 가요? 예, 유학이 나타나고 있어요. 반대로 지역 유학. 지방으로 유학을 가요? 예, 예. 와. 왜냐 이 부분을 우려를 했겠죠. 왜냐면 지금 그 정도로 의대가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는 걸 네. 알고 있었죠. 만약 이걸로만 그냥 놨을 때는 지역으로 내려갈 게 너무 이런 부분에서 지역 인재 전형을 높였을 때 네.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역에 대한 자격 기준, 지역 인재 전형은 원래 지금 현실적으로는 3년 정도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 지역에서 졸업하면 그 지역에 있는 의대를 쓸 수 있었는데 네. 6년으로 늘렸습니다. 강화를 하죠. 자격 기준을 강화해서 네네네. 중학교도 나와야 된다. 앞으로 2028학년도부터 바뀌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제 초중 부모님들은 벌써 이사를. 예. 근데 저는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지역에 대해서 유학 굉장히 제 주변에도 너무 문의가 많고 학원계에 알아보면 굉장히 문의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너무 중요하죠. 중학교, 고등학교 중요한데 네. 우리 서울에 있는 뭐 다른 지역에 있는 입지를 놓고 그렇게 갔었을 때 아이한테 더 기대치가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 적응하는 과정에서 인생이 대학만 이렇게 물론 대학 중요하지만 네, 그걸로 네. 다 모든 게 평가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지역에 대해서 내려가는 부분 한번 생각을 다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뭐 그런 이유로 또 뭐 이렇게 뭐 주말 부부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뭐 이런 일들도 있을 텐데 그리고 뭐 전남 지역이 가장 많이 늘린다고 하면 전남으로 관심이 높고 뭐 이렇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게 요건 뭐 약간 좀 뭐 우리 교육을 또 교육 전문으로 또 취재하시는 분께 여쭤봐도 되는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한 10년, 15년 이렇게 지나면 네. 그때도 지금처럼 의사에 대한 메리트가
절대적일까? 조금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AI가 발전할수록 의료 그럴 기술이 수도 있겠죠. 대체가 되면서 그리고 의대 증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많이 배출이 된다면 지금의 이런 인기는 분명히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미래까지 내다 보시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게 하나의 분기점으로 의대 증원이 좀 자리매김했으면 좋겠고요. 그 어떤 직업이든 그렇게 막 수십 년 동안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죠? 한때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변호사에 대한 인기가 로스쿨로 인해서 아, 네네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분명히 개인적으로 지금 정도의 절대적 위치를 계속해서 유지하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분명히 의대 쏠림에 대해서는 부작용도 있고 이런 부분에 해소가 필요합니다. 어떻게든. 네네네. 자, 그리고 의대 관련된 뭐 이슈들 또 있습니다만 또 뭐 칼 졸업이라든지 뭐 이런 큰 변화가 또 있다고 하는데 칼 졸업은 뭐예요? 칼 졸업이나 의대 쏠림 외에도 네. 이제 최근 교육계에서 칼 졸업은 거의 지금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고요. 네. 칼 졸업 안 하고 그냥 재수를 많이 하니까 칼 졸업이라는 건 딱 4년 그냥 휴학 없이 딱. 그런 친구들 많이 없어졌죠. 네. 다시 그리고 대학교 5학년 뭐 이렇게 더 스펙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친구들 많아졌으니까 칼 졸업은 이제 예전보다는 없어진 상황이고요. 네. 요즘에 나타나는 큰 변화는 네. 사실 최근에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이 있었죠. 음. 지금 의대 정원이라든지 재수생들이 느는 비율 이 부분은 최근에 더 나타난 부분이고요. 네. 중학교 지금 현재 3학년 친구들이 앞으로 대학에 갈 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몇 개가 바뀝니다. 네. 2028 대입 개편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작년에 최종안이 이제 발표가 돼서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네.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대학에 갈 때 크게 대학에 가는 방법은 수시와 정시가 있는데 네. 수시에서는 내신과 비교과 위주로 보고요. 정시에서는 수능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게 다 바뀝니다. 조금씩. 아, 그래요? 예. 뭘로 가요, 그러면? 그걸로 가죠. 근데 내부적으로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정시에서는 수능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 과목들이 있었잖아요. 네. 선택 과목들이 없어집니다. 왜냐?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들이 있었죠. 수능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대입 개편을 논의할 때 여러 가지 우리 수능과 내신에서는 우려들이 있었어요. 내신에서는 지금 촘촘한 9등급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옆 친구가 경쟁자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수능에서는 매년 해마다 이런 일이 있었죠. 수능 끝나고 나면 평가위원장이 나와서 사과하는 일. 난이도 면에서 네. 이런 일 그만큼 수능이 변별력 면에서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네. 이런 일들이 매년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이거를 계속 가져가야 되느냐 네. 여러 가지 한번 개편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논의를 거쳐서 수능에서는 선택 과목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개편이 돼요. 28학년도 입시부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중3부터. 대입을 볼 때요. 네. 그리고 내신에서는 아까 9등급 촘촘한 이 9등급제가 바뀌어서 5등급으로 바뀝니다. 조금 더 완만해지는 거죠. 9등급제라고 하면 이렇게 되죠. 200명 중에 1등급이 4%거든요. 그러니까 200명 전교생이라고 하면 1등급이 4%니까 8명만이 1등급을 받는 거예요. 네네. 근데 10%로 늘리게 되면 네. 200명 중에 10%니까 20명이 1등급을 받게 되죠. 그럼 예. 8명이 아니라 20명이 보니까 조금 더 완만해지는 형태로 바뀌게 되죠.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이게 상대평가일 거 아니에요, 어쨌든. 상대평가예요. 네. 절대평가랑 병기하는 방식이지만 어쨌든 상대평가는 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던 상황에서 1등급부터 5등급으로 이제 좀 등급을 조금 다소 완만하게 한다는 건데. 예. 그러면 1등급 내에서 서로 막 치열하게 또 다투는 친구들은 뭘로 더 그 변별력을 키우는 거예요? 수능? 너무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그런 문제가 대학들이 네. 간직을 하고 있겠죠. 지금 그 문제를 대학들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 왜냐하면 1등급이 예전보다는 지금 다소 완만해져서 더 어쨌든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이 많아지면 네. 우리는 지금 모든 문제가 이 문제예요. 모든 친구들이 인서울의 그 주요 몇몇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만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재수생도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 인기 있는 대학들은 고민을 할 겁니다. 네. 어떻게 변별할 수 있을지. 네네. 그래서 지금 논의되는 것은 뭐 대학들이 발표는 2026년도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면접을 반영한다든지
지금 면접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근데 면접을 더 섞는 거죠. 그럼 약간 뒷구멍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약간 좀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밖에서 볼 때는 뭐 좀 야로가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의심의 소리가 갈 수 있잖아요. 사람이 네네. 판단하게 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이 요소들을 여러 가지 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능도 보고요. 내신도 보고요. 그럼 또 할 것도 더 면접도 많아지는 보고요. 거 아닌가? 또 면접 그럴 준비학원 뭐 가능성이 생기고. 주요 대학들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면접이라든지 내신도 지금 사실 대입규편이 2028학년도에 이렇게 바뀐다라고 네. 하는 부분은 작년에 발표가 됐지만 네. 그 이전부터 논의가 되고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입은 한번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학들도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바뀌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런 시뮬레이션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2023학년도에 서울대에서는요. 네. 갑자기 정시는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전형인데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는 이런 식으로 섞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고려대도 요번에 정시에서 내신을 네. 반영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수시와 정시를 구분을 이렇게 하지 않고 섞는 방향으로 반영을 해서 네. 변별력을 좀 확보하려는 분위기가 네, 네. 주요 대학에서는 더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아주 뭐 이 디테일한 교육 얘기 이제 정책 예, 얘기해 예. 주시는데 너무 좀 근본적인 문제랄까 뭐 이렇게 너무 좀 뜬금없는 저 질문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네. 우리 사회가 어떤 대학을 가고 그 대학 나온 사람들이 그 대학이라는 타이틀로 남은 여생을 꽤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는 게 공고하다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혹은 뭐 내가 의대든 뭐 특정 전문직 같은 걸 가져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깨지지 않는 한은 대입 제도를 아무리 저 뭐 9등급으로 나누든 45등급으로 나누든 혹은 뭐 3등급으로 나누든 간에 네네. 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입시를 계속 오래 보면 볼수록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3등급으로 뭐 굉장히 편하게 한다고 해도 그럼 결국 또 애들 상대평가로 골라낼 텐데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또 면접을 보든 아니면 뭐 무슨 수행평가를 보든 아니면 저 뭐 봉사활동 이런 거 계속 해야 될 텐데 그럼 또 봉사활동 같은 것도 준비하는 학원 생길 거고 줄넘기 학원 또 생겨갖고 줄넘기 열심히 또 애들 배워야 될 거고 결국은 그 상대평가를 통해서 어떤 네. 대학을 가고 그 대학이나 혹은 어떤 특정 과를 가야만 내가 남은 여생이 괜찮은 길이 계속해서 열린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대입 제도를 아무리 정교하고 아무리 파격적으로 바꾼다고 해도 이걸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겠다는 네, 생각이 네, 그냥 네. 얼핏 막연하게 들기는 합니다. 저도 네. 그래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같이 네.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임금과도 연결이 돼 있는 그렇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게 여러 가지가 맞물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해봐요. 이번에 대입 개편이 논의될 때 2028학년도 이번에 바뀔 때요. 네. 수능과 내신 다 바뀌었는데 각각의 문제점들이 사실 너무 많은 거예요. 바뀌려면 한 번에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수능의 문제를 놓고 봤었을 때 아까 난이도 문제가 있었고 킬러 네. 문항의 문제가 있었고 네. 난이도 조절이 어렵다는 거 킬러 문항 문제가 있었고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가 또 너무 심하니까 정부도 고민을 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뭐부터 바뀌어야 되냐. 늘 이게 문제고 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9등급으로 촘촘하게 나누는 나라가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OECD 제 생각에는 OECD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그 우리 저 부모님들이 막 아이들 성적에 굉장히 이제 많이 민감하시잖아요. 예, 예. 민감하시고 예, 예. 또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부모님이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아이들 스스로도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행복감도 좀 낮고 그렇죠. 경쟁도 치열하고 네네. 이 왜 그런지 압니까 혹시? 저는 네. 행복감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는 제일 두려울 때, 막연할 때, 네. 이럴 때는 모를 때라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변화가 어떻게 네. 될지 모를 때 가장 불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서 학생들도
네.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 그리고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그때 행복감들이 확확 떨어지는 게 수치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화에 대해서 아 이렇게 네가 변할 거야. 네.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렇게 될 거야라고 예측 가능하다면 네. 우리의 이 불안감이 조금은 덜하고 아. 행복감을 좀 더 높일 수 있을 텐데 네. 불안감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 관련해서 제가 김경일 교수님이랑 얼마 전에 이제 녹화를 하나 했거든요. 아, 예, 예. 우리나라 사람이 음. 행복감이 세계 최하위인데 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네. 행복감을 느끼는 행복 관련된 호르몬 중에 아난다마이드라고 있는데 예.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적게 나온대요. 반면에 저 나이지리아, 케냐 이쪽에서 엄청 높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한 하루에 막 5천 원만 되고 뭐 빵만 있어도 그냥 행복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엄청나게 꽤 사는 것 같은데 늘 불행한 혹은 뭐 늘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럼 이렇게 차이가 나냐? 그게 이제 그 행복 호르몬이 이것도 제가 하나 또 썰 풉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이제 처음 인류가 생겨났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어디로 갑니까? 점점 유럽, 뭐 아시아 이렇게 점점 이렇게 동쪽으로 오잖아요. 아프리카에서 만족한 사람들은 그 환경에 만족한 애들은 그냥 거기에 남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불만족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좀 딴 데 가보자. 이런 애들이 이제 점점 중동, 그 다음에 어디 뭐 인도쯤 혹은 뭐 중국, 러시아 이렇게 이제 갔겠죠. 이것도 정말 아닌 것 같다. 또 불만 있는 애들이 다 모여갖고 맨 끝까지 온 게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와. 그래서 예. 그 불만족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일단 첫 번째 이유가 있고 거기다가 우리 이제 주로 논농사를 지잖아요. 네네. 근데 저 밀농사 같은 경우는 그냥 좀 뿌리고 이렇게 대충 잘한대 애들이 잘. 근데 논농사는 일단 물 대야 되고 거기다가 이게 열 맞춰서 또 벼 심어야 되고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건 집단적으로 딱 때 맞춰서 딱 그 비 올 때 그 봄철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누군가에게 막 지시든 아니면 집단적으로 하여튼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되는. 네네. 이게 서로 눈치를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눈치가 거기서 나오는 건가요? 그래갖고 이게 뭐 사람들 눈치 봐야 되지 네. 또 이 사람들하고 관계 이거 설정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너무 만족감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와서 너무 집단적으로 또 유교적 문화에 이게 이제 겹치다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행복할 수가 없다. 와, 너무 좋은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신 이제 그게 짧은 기간에는 엄청나게 막 우리를 막 닥달해 갖고 예. 빨리 우리나라 성장시킨 그 에너지 원동력도 되지만 네네. 행복감 기준으로 보면 너무 불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비교가 사람이 참 네. 비교로 인해서 만족감이 정말 떨어지는 게 교육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사실 재수생도 이렇게 늘고 이런 이유도 옆집의 아이의 성적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만 보다가도 옆집에 엄마 만나고 오면 무너지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교육대기자 TV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는데 네네. 그때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으로 부모님들한테 혼자 기르시라고 다른 옆집 맘카페 가지 마시라고 커뮤니티 가지 마시라고 거기 가면 계속 비교되니까. 비교되니까 그리고 또 같은 학년 같은 레벨 이런 네.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를 할 경우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녀가요. 그러니까 비교의 그런 여지가 너무 많아지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명 또 조금 이제 정보에 좀 민감하고 이런 네네. 분들 예전 돼지 엄마라고 했나요? 돼지 엄마요. 네. 네네. 돼지 엄마들 계시면 그분 거의 뭐 왕이더만요. 예. 옛날에 한번 그 돼지 엄마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네, 재밌으셨어요. 와 그분은 뭐 일단 굉장히 그 돼지 엄마의 공고한 위치를 누리기 위해서 그분도 엄청 행복하진 않아. 그분도 계속 막 이렇게 정보를 계속 이게 확보를 해야 되고 네네. 이 사람들이 물어볼 때 내가 그 대답 못 해주면 안 된다는 그 압박감에 엄청난 노력들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권력을 또 누리시는 거죠. 막 그 맞습니다. 수많은 예, 어머님들 예. 끌고 다니면서 와 이렇게 조공도 받으시고 네. 이 뭐 하는 짓인가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들긴 제가 18년 동안 이렇게 교육 현장을 보면서 제일 네. 안타까운 게 교육 정보의 격차가 정말 커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네, 네. 결과가 엄청 예. 달라지는군요. 그러니까 그 돼지 엄마가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교육 정보의 예. 격차가 심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 교육 정보의 격차라도 조금 줄이면 좀 네. 부모님들이 불안감이 좀 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어찌 보면 썩 페어한 건 아닐 수 있겠네요, 그죠? 어떤 정보를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애들의 학습 능력뿐만이 아니라 네네. 어떤 입시 정보라든지 뭐 어떤 교육 정보 관련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더 빨리 아는 사람이 더 좋은 능동적으로 결과. 빨리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건 꼭 그렇게 좀 페어한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교육 뭐 정책이 바뀌거나 네. 제도가 바뀌거나 입시 제도가 바뀌는 거 전 충분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다만 아쉬운 점은 이게 너무 자주 바뀌는 게 아쉬운 것 같아요. 자주 음. 바뀌고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감이 떨어지는 결정적인 이유. 자주 바뀌는데 예측 불가능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불안한 거죠. 그럴 때 정보를 빨리빨리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정보가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전략을 잘 짜고 대학을 잘 가는 이런 일들이 사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예, 예. 아예 그냥 너무 극단적인가? 하여튼 아예 그냥 정보를 사람들이 알아도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자주 바뀌는 거. 확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매년 올해 수능 갑자기 500문제네. 와, 내년에는 갑자기 그냥 저 논술형만 시험 봐. 난리 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예, 난리 납니다. 이번에도 의대 정원 발표된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이렇게 교육계에서는 네.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정부에서도 이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큰 결정은 4년 예고제라는 게 있어요. 4년 전에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잘 안 지켜진다는 거. 이번에도 의대 정원은 굉장히 크거든요. 네, 학생들 네, 입장에서, 학부모님 입장에서. 네. 근데 이게 바로 발표되고 네. 올해부터 적용이 되니까 예, 우려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어 이제 부동산 같은 것도 미리 정보를 캐치하는 분들이 굉장한 부를 또 가져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야 뭐 역생기인데 어디 뭐 GTX 깔린데 뭐 이런 것들 이제 미리 안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다 빼어하게. 정부에서 네, GTX A 노선을 갑자기 어느 날 발표를 해요. 네. 사람들이 거기 막 땅 사고 막 할 거 아니에요. 네. 확 바꿔버려. 저 반대쪽으로 막. 그럼 또 땅 산 사람들 막 예. 허망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훅훅 바꿔버려 갖고 아예 그냥 그런 걸로 돈 버는 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우리 그러면 안 교육은 입시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준비하든 그냥 자기 알아서 공부하다가 어떤 시험형 형태가 나오든 그냥 자기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네. 뭔가 어떤 시험 형태를 준비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거지. 일찍부터요. 왜냐면 봐봐요. 예. 세상이 자 갑자기 저희 그 예. 회귀한 논리로 빠지는데 세상이 예고한 대로 갑니까 어디? 안 되죠.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도 이제 세상에 적응을 위해서는 정말 예측 불가한 이 세상, 언제 태풍 올지 누가 합니까? 네. 언제 지진 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니 그냥 어떤 세상에 어떤 형태의 너를 테스트하는 것이 오더라도 너가 그걸 대응할 수 있도록 예. 그냥 평소에 너의 실력을 잘 준비하고 있으면 그게 수능이 됐든 그게 논술이 됐든 그게 객관식이 됐든 주관식이 됐든 그냥 너의 실력을 어떤 형태의 도전에도 응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라. 이런 걸 이제 주는 거죠. 네. 안 된가? 최근에 제가 김현철 교수님이라고 언더스탠딩에 자주 나오시는 김현철 네.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스위스인가 어느 나라에서 의대가 추첨으로 뽑는데요. 몇 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점 때문에 페어하게 오히려 더 그게 오히려 더 페어하다. 뭐 이렇게 다 가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이제 뽑히는 너무 사람들 중에 이제 파격적인가요? 네. 빡세게 교육시키고 이거 통과한 애들만 졸업시키고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정도로 지금 의대에 대한 선호도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 이게 구독자분들 한번 생각을 이 기회를 통해서 생각을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교육 문제는 진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당사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럼요. 꼭 뭐 내 아들이 지금 당장 뭐
중3, 고3은 아니더라도 뭐 조카 혹은 뭐 예. 손자 뭐 손자일 수도 있고요. 예, 뭐 이런 경우들이 많고 하다 네. 보니까 심지어는 내 직장 동료인데 얘가 다시 뭐 수능 수능 보러 보고 있어. 가는데 직장인반 다니고 있어. 그럴 수 있으니까 참 교육 문제가 근데 교육에 이렇게 돈을 우리나라 GDP의 상당 부분 아마 교육 쪽에 그죠? 그럼요. 투자를 할 텐데. 지금 최근에 저는 이 수치를 말씀드리는 게 무서워요. 왜냐하면 네. 매년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비 수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27조입니다. 27조. 아니 애들은 주는데 사교육비는 계속 경신이에요? 재미난 점은 재미나다고 표현하는 게 아이러니지만 네. 지금 이 수치가 올해 수치인데요. 그러니까 네. 작년에 데이터인데요. 27조가 7만 명의 학생 수가 줄었는데도 이렇게 늘었습니다. 역대 최고를 매년 갱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욱이 와. N수생들, 그 재수 학원들은 반영이 안 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뭐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무슨 저 수학 강사나 저 사회 강사나 뭐 국어 강사가 네네. 몇백억대 저 자동 그렇죠. 뭐 저 아파트 살고 막 백몇십억씩 막 쓰고 막 이런 나라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예, 건물 샀다고 기사 나오고. 막 슈퍼카 8대 굴리고 이런 나라는 거의 없을 텐데 예.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교육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 부의 상당 부분을 교육에 이렇게 쏟아붓거나 그쪽 시장이 형성이 돼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이렇게 뭐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 교육이라는 게 정말 아이들의 미래에 정말 훌륭한 인재가 되길 바라는 교육이거나 그렇게 만드는 교육이라기보다는 네. 현재 있는 그 수학 능력 시험이든 아니면 대입 시험에 최적화된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제 낸 그 문제를 잘 푸는 기술을 가장 잘 알려주는 사람에게 그 부가 다 몰려간다는 거잖아요. 그런 이거는 면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투자는 아닌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또 살짝 또 듭니다. 예, 저는 사교육비 관련해서는 네. 작년 수치를 이렇게 보면 고등이 가장 많이 늘었거든요. 음, 그 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네. 작년에 킬러 문항이 배제된다고 정부에서 발표됐었을 때 갑자기 더 늘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네. 정부에서 어떤 게 달라질 거라고 발표되는 그 순간 부모님들이 흔들리시고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교육비의 절대적인 이유는 저는 물론 뭐 국영수를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돌봄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렇게 불안감 때문에 사교육을 사교육에 의존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네. 이것만 막아도 저는 몇 조는 금방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자주 바뀌니까 자주 바뀌는 것만이라도 우리가 좀 막아서 그리고 이 불안감을 또 사교육에서는 뭐 그럴 수는 예, 있겠네요. 파고드니까요. 불안감을 좀 막는데 우리가 초점을 네. 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바뀌는 거는 분명히 있을 수 있죠. 당연히 네.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렇게 똑같은 대입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만 바뀐다고 하면 그걸 몇 년 예고해서 이렇게 우리가 바뀔 겁니다. 라고 사전에 분명히 그 시안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예. 앞서 발표된 것과 충돌되는 부분이 없게끔. 그러니까 오늘따라 제가 이제 사실 예. 진행하는데 너무 제가 말이 많아서 좀 죄송스럽긴 전혀요, 합니다만 그 수능 이제 예를 들어 요즘 몇 점 만점이죠? 요즘에는 표준 점수를 하기 때문에 좀 달라요. 좀 달라요? 그냥 학생들이 또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릅니다. 옛날에는 얼마였죠? 다 똑같이 봤잖아요.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다. 200점인가 400점 만점이었는데 예를 들어 400점 만점이라고 치고 대충 385점 맞은 친구가 383점 맞은 친구보다 더 의사로서 훌륭할 가능성을 우리는 그걸 믿기는 어렵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지금 현실은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학생이 더 좋은 의사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냥 좋은 의사가 되리라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네. 점수가 잘 나온 네. 그 친구가 의사로서 뭐 더 유능하다 이런 네. 생각보다 그냥 의대에 대한 가는 현상들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385점을 예를 들어 맞기 위해서 부모들은 애 초등학교 때부터 도대체 얼마의 투자를 애한테 했을지 감히 상상도 네네. 잘 안 되는데 예, 어마어마한 돈을 여기다 썼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네요. 만약에 그 돈을 뭐 부부나 혹은 뭐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뭐 어디 뭐 여행을 가든 아니면 그 가족이 어디 뭐 펜션을 가든 혹은 뭐 그들이 어디 주말 농장을 해갖고 뭐 가을에 오이 따먹고 뭐 이런 것들을 만약에 했었다면 그들의 행복감은
더 훨씬 평생을. 네. 근데 막 애들한테 다 몰빵하느라고 그 돈 다 쓰고 나중에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결과가 나면 또 뭐 애들이 뭐 효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을 테니 정해져 그럼요. 있는 2,000명 뭐 3,000명 이렇게 정해져 있었을 테니 그것도 아닌 경우에 또 평생 번 돈은 애들 교육에 다 들어가고 자신들에게 남은 거는 이 상황이 되면 얼마나 또 안타까워요. 예, 기회비용이라는 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어렸을 때 이렇게 투자하다가 이게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꼭 고등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등 때 우리 아이가 성적이 드라이하게 나오면 네. 아이한테 더 얘기하게 되고 그 네. 갈등이 고등 때 나오면 아이도 힘들고 부모님도 힘들고 네. 그런 굴레가 사실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요. 네. 아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제가 학교를 정말 많이 다녔어요. 전국에 있는 8도 학교를 많이 다녔는데 네. 그 학교에서 만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행복하지 썩 않더라고요. 행복하진 않을 것 같아. 네. 이건 꼭 뭐 우리 저 호르몬의 문제가 아니라 예, 애들이 그렇게 그 대인 말고는 뭐 목표가 별로 없는 상황들이 되니까 네, 행복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뭐 자꾸 다른 나라 뭐 비교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학교 끝나고 2시부터 막 한 5시, 6시까지 무조건 저 체육하는 뭐 어디 뭐 이런 네네. 학교들도 참 많고 그렇잖아요. 행복감은 더 높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같이 무슨 뭐 캠핑도 많이 다니고 뭐 이런 이제 아이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게 하루 종일 주 5일 내내 저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또 주말에도 요즘 뭐 학원 많이 다니더만요. 그럼요. 그리고 지역에서도 이렇게 올라와요. KTX 타고. 주말 되면 예. 아이고 그게 뭐 하는 그래, 예. 짓인가 예, 하는 생각이 예. 좀 들긴 하는데 예. 또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애들 나중에 저 잘 살게 해주려는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뭐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게 누구를 위한 예. 투자고 누구를 위한 노력들인지 참 안타깝긴 합니다. 예, 저도 아들이 둘 있는 상황에서 결혼하셨어요? 그럼요. 초등 있습니다. 초등하고 아유. 유아 있습니다. 저는 아직 20대인 줄 알았습니다. 크게 네.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저도 자신은 없었어요. 요새 지금 초등학생 자제분들이 계신데. 예, 그 아이 볼 때마다 네. 이제 교육을 다루니까요. 네. 우리 아이가 다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모습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죠. 그 지금 저 오버랩돼요. 자제분들도 예. 사교육을 안 시킬 수가 없죠.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안 시키고는 있습니다. 안 시키고 계세요? 뚝심 있게 저라도 안 시켜보자. 근데 와, 앞으로 교육 전문 기사인데 안 시키고 있어요. 곧 보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몇 네. 학년이에요? 4학년입니다. 4학년. 예. 그럼 뭐 태권도 정도는 다니고. 태권도도 안 다니고 학교에서 방과후로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방과후로 끝나고 다 그냥 너는 학교에서 늦게까지 있어라. 그건 좀 싸죠. 학교는 훨씬 싸죠. 그렇죠. 예, 예. 방과후는 그래도 요즘 좀 잘 돼 있습니까? 네,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제가 또 워킹맘이다 보니까 늦게까지 학교에서 있다가 오는 거를 선호하고 어떻게든. 그럼 해줘야지. 예, 학교에서 그럼 한 6, 7시까지 있어요? 6시까지는 아니고요. 4시 네. 40분까지. 그래요? 예. 한 저녁 한 8시까지 봐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이번부터 초등에서는 돌봄 교육이 확대돼요. 네네. 돌봄 교실이라고 해서요. 네. 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물론 이번에는 대상이지만 네. 학교에서 좀 더 늦게까지 하는 이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이 더 필요하겠죠. 네네네. 예, 앞으로도. 그래서 이제 학교에 애들 좀 남아있으면 애들끼리 또 놀면 좀 재밌잖아요. 예, 근데 노는 친구가 없어요. 다 뭐 해요? 저희 아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동입니까? 대충 동네가. 예, 도봉구입니다. 도봉. 도봉구. 예. 그래요. 거기도 교육열이 높으신 모양이구나. 하긴 교육열을 안 높은 동네가 없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요즘에 뭐 자녀가 한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관심도는 어느 지역이나 상관없이 뭐 학군지라고 해서 더 높고 이렇게보다 다 관심이 있으시죠. 네네네.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이 돌봄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교육이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주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감 때문에 우리가 사교육을 어쩔 수 없이 불안 때문에 하는 사교육에 이끌려 다니는 이런 일은 좀 막고 현명하게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교육계에 계신 분들도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면 정말 소명의식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은 뭐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돼. 뭐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네. 그렇지만 사교육을 현명하게 생각하고 활용하는 분들이 네네. 많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할 때마다 조금 더 좀
여유를 갖고 네. 1년 전, 2년 아. 전 원래 법적으로는 4년 예고제인데 네. 4년은 지금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거의. 네. 그래서 그 정도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아 이렇게 하면 어때요? 아 예. 이게 갑자기 또 막 이런 저는 생각이 막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네. 예, 예를 좋습니다. 들어서 뭐 예체능 계약 이쪽이면 그러니까 400점 만점에 대충 치면 한 200점 이상이면 그냥 다 똑같은 뭐 우열이 없어. 그냥 최저점 합격점만 이제 두고 다 똑같이 그냥 합격할 수 있대. 대신 변별력은 뭘로 키우냐면 네. 등산, 길 잃어버렸을 때 길 찾기, 공 던지기, 그다음에 뭐 슛 예. 그럼 비리 생깁니다. 예? 슛 학원 생겨요. 슛학원. 예. 아, 그래 차라리 그게 낫지. 그게 나을까? 슛학원이 나을 것 같은데 애들 아. 맨날 앉아서 이거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축구 뭐 볼 뭐 이런 거나 하는 예. 게 차라리 더 낫지 진짜 입시 교육이 어려운 게 네. 어떤 방향으로 하더라도 풍선 효과가 좀 생기더라고요. 않을까? 풍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그만큼 교육에 대한 입시 문제는 중요하고 네. 고민이 부모님들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많이 고민이 필요하고 여러 네. 가지 접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예. 하여튼 뭐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일 마음이 아픈 거는 어쨌든 저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셋이 있잖아요. 셋이죠.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가능하면 좀 몸 좀 썼으면 좋겠거든요, 애들이. 네네. 안 그래도 맨날 이제 뭐 워낙 요즘 스마트폰도 많고 뭐 게임기도 많고 이러니까 어떻게든 애들이 몸을 안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움직임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시간이 늘어나는 건 오케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그 시간 말고 나머지만큼은 몸 좀 쓰고 좀 애들이 살았으면 그럼요. 좋겠는데 예, 예. 뭐 친구들도 그렇고 몸 쓰는 애들이 거의 없으니까 다 비슷비슷하게 그냥 앉아서 뭐 게임 아니면 그냥 뭐 공부에 학습지 풀어야 되고 뭐 이러니까 그게 너무 좀 안타깝죠. 예. 근데 이 부분은 공부를 위해서도 필요하거든요. 체력 싸움이잖아요, 공부는. 네네네네. 그리고 체력적으로 하루에 뭐 일정 부분 이상 체육 활동을 한 친구들이 공부 성과가 더 높다는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스마트폰만 만약에 하고 있다면 네. 자제력도 좀 기를 겸 밖으로 같이 나가시는 거죠, 부모님이랑. 그러니까 그렇게 좀 뛰어다니고 좀 놀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한데 그리고 아마 그게 뭐 체력도 체력이지만 몸의 여러 감각들을 잘 느끼는 것도 굉장히 아마 중요한 일일 겁니다. 좀 뭐 네, 그 자세한 뭐 교육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내 팔 어디를 꺾을 때 얼마나 아픈지 그런 것까지요. 왜냐면 저는 예전에 이제 집에 혼자 이렇게 뭐 혼자 있거나 뭐 형이랑 누나랑 이렇게 있으면 이 손가락이 어디까지 꺾이는지 이런 거 혼자 막 몸을 갖고 놀잖아요. 왜냐면 장난감도 별로 없어. 뭐 할 것도 별로 없으면 내 몸을 갖고 놀게 되잖아요. 안 그러셨나? 저는 그래갖고 저는 그런지는 않았는데 오늘 또 예. 제 혀가 어디까지 닿는지 그런 거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정강이 뼈까지 정강이가 아니라 저 뭐지 복사뼈까지 예. 이게 막 혀를 이렇게 막 대보고 그리고 무릎에 이렇게 침 발라갖고 그 침 마르는 냄새 맡아보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게 어떤 기억으로 남으세요? 지금? 그 침 냄새가 예. 전 지금도 잊지 못하고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침 냄새가 제가 얼핏 아마 제 머릿속의 기억인지 아니면 그냥 감각의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네네. 약간 어렸을 때 그 엄마 전 먹던 오. 그 시절을 아마 제가 추억하는 것 같아요. 와, 네. 그 침 약간 말라갈 때 그 비릿한 느낌? 요런 거 하나하나가 되게 저한테 소중하단 말이죠. 아니면 이제 뭐 혼자 저 비 오는 날 배 깔고 누워서 이렇게 저 밖에 멍하니 이렇게 한 시간 바라보다 네. 보면 이렇게 빗소리 한참 듣다가 이렇게 네네. 흙에서 올라오는 그런 흙 냄새 같은 거, 비릿한 냄새. 네. 그런 거 너무 좋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거를 과연 우리 친구들이 그 요즘 느끼고 친구들이 있을까? 없죠. 네. 소위 변태 아닙니다, 여러분. 변태 그런 변태 아니라고. 그리고 이렇게 저 뭐라 그러죠? 이 손톱 옆에 예. 있는 그 예. 살 같은 거. 손톱 떼요. 이렇게 이게 먹잖아요. 발톱 옆에도 이렇게 막 먹고 이런 거 안 하셨어요? 저는 안 한 것 같아요. 이거 나만 또 이상한 쓰레기 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먹으면 맛있다기까지 뭐 예. 하여튼 새로운 경험이죠. 입이 이게 심심하지 않고. 네. 그리고 그런 이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네. 친구들한테는. 그래서 좀 많이 뜯어 먹으면 이제 약간 피 나려고 하니까 네. 그건 이제 그 피 냄새가 좋으셨나 봐요. 아니 거까진 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도 내가 깨닫고. 네, 뭐 이런 것들 막 이렇게 팔 돌리다 보면 어디까지 하다가는 이제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럴 여유들이 요즘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을 예. 좀 드립니다. 이런 네. 여유가 부모님들하고 우리 아이들 둘 다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불안감은 좀 잠시나마 불안감이 좀 달래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랬을까 모르겠습니다. 이 채팅창의 예. 온도가 살짝 좀 예. 안 좋아지고 있네요. 예. 예. 어릴 때 여러분 그런 거 안 하셨나? 너무 많이 했는데 그런 거. 이 리사이클링 하냐고. 그렇지, 다시 먹고 이게 또 이렇게 내 몸. 자, 오늘 우리 아이 미래를 바꿀 대한민국 교육 키워드 7이라는 책을 또 최근에 내신 우리 방종임 기자님. 대한민국 교육 키워드 7이 뭡니까 근데? 네. 키워드 1번은 의대 블랙홀입니다. 지금 의대. 말씀드린. 예. 역시 의대. 그리고 고교학점제라든지 진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챗GPT 이런 얘기도 예, 있고요. 예. 미래 지금 우리 아이들은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이기 때문에 음. 우리 아이들이 좀 알았으면 좋을 만한 키워드를 많이 담으려고 트렌드를 좀 알려드리는 네네네. 차원에서 이제 작성을 했죠. 그러고 보니까 참 코딱지도 참 우리 좋은 장난감이었죠. 코딱지 안 날리셨나요 혹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로 갑니다. 저희 아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전 유전인 줄 알았어요. 우리 애도 그렇게 코를 맨날 파더라고요. 이거 유전이구나. 네네, 유전인 것 같습니다. 쏙 빠질 때. 유전이면 저도 했다는 얘기네요. 저희 아들이 하고 있으니까요. 네, 아빠 쪽일 수도 있죠. 예,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제가 또 교육 정책이 너무 많이 바뀌니까 네. 또 바뀔 때 와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알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우리 방종인 기자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퇴근길 라이브 오늘은 교육 얘기. 그때 조금 지저분하긴 했습니다만 교육 얘기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고요.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꼭 투자는 아니었지만 많은 것을 또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우리 아이의 미래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지는 또 언더스탠딩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주말 편히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아침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